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겉모습의 화려함에 감탄하는 일을 넘어 내 영혼의 설계도를 온전히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을 찾아 평생을 헤매곤 합니다. 내 삶에 그저 끼워 맞춰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고 삶의 깊이를 더하며 거친 세상 속에서 나를 굳건히 지탱해줄 그런 사람 말입니다. 찰나의 관심과 얕은 관계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은 너무나 쉽고 마음을 얻기 위한 연기는 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헌신의 증거는 칭찬이나 매력이라는 얕은 물결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흐릅니다. 누군가의 단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환상을 채워주거나 조건 목록에 하나씩 체크 표시를 해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상대방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성장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그가 겪는 고난의 증인이 되며 그의 모든 결정 속에 조용히 스며든 힘이 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운명의 상대일 때 그것은 어느 한순간의 극적인 선언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심만이 지속할 수 있는 행동의 패턴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증명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당신을 자신의 진정한 내 사람으로 조용히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5가지 깊이 있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편의를 위한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깊이 닻을 내렸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그 사람의 삶에서 의미와 안정, 그리고 방향 그 자체가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혹시 당신이 누군가의 삶에서 그런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호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첫 번째 신호는 그가 당신을 고요함 속에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요란한 말이나 극적인 선언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충실함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꾸준하며 가장 화려한 조명이 비출 때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갈 어두운 공간에서 그 진가를 드러내는 그런 종류의 충실한 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할 때 즐겁고 흥분되는 순간이나 주변의 시선이 집중될 때만이 아니라 삶의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순간에도 당신을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애착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누군가가 소중하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감정이 고조되고 새로움이 행동의 동력이 될 때는 누구든 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반복되는 일상이 자리 잡고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관계는 더욱 깊어지거나 혹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의 진정한 인연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어떤 연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존재감을 통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위기도 추구해야 할 목적도 없을 때 그가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아무런 긴급한 일이 없는 평범한 날에도 당신의 안부를 묻고 무언가를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당신의 내면 세계가 궁금해서 마음의 상태를 물어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 겉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이런 순간들 속에 깊은 헌신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을 내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특별한 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한 기념일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리듬을 통해, 반복을 통해,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곡차곡 쌓이는 미묘한 행동들을 통해 마음을 전합니다.
어젯밤 잠은 잘 잤는지 묻고 언젠가 당신이 스치듯 말했던 직장 동료의 이름을 기억하며 문득 당신 생각이 났다며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 사람의 정신적, 감정적 풍경 속에 깊이 뿌리내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 그 사이의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그들이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단순히 힘든 일을 털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과 함께하며 고단했던 하루의 무게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환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게 해주는 단단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자신의 삶의 균형을 이루는 일부가 되었기에 기꺼이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고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선택은 수면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항상 말로 표현되지는 않죠. 사실 감정적 우선순위에 대한 가장 정직한 표현은 오히려 결코 지적되지 않는 행동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이미 그것을 증명하니까요. 당신은 나에게 중요해라고 매일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꾸준함, 세심한 배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연락해오는 그 모습이 어떤 말보다도 더 분명하게 그 마음을 전해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관심이야말로 가장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방해 요소와 해야 할 일, 피상적인 의무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 에너지, 편안함과 같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당신에게 꾸준히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표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인 공간을 보호합니다. 당신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를 감지하고 당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도록 미묘하게 행동을 조절합니다. 당신에게 공간이 필요할 땐 조용히 물러서주고 당신이 불안해 보일 땐 부드럽게 다가와 곁을 지켜줍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당신의 리듬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배려와 본능적인 태도의 변화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그저 그의 삶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그가 당신으로 인해 기꺼이 변화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운명의 상대로 여길 때 그들은 단지 멀리서 당신을 존경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삶 안으로 깊숙이 초대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자신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가치관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며 당신의 존재가 자신의 한계를 넓히도록 기꺼이 허락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약하거나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변화하는 과정 속에 신성한 무언가가 있음을 깨달을 만큼 정서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그 안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의 통찰력은 그저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의 선택을 이끄는 중요한 조언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굴복이 아닌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먼저 당신을 지적이고 유능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낭만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당신이 가져다주는 가치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믿을 때 그들은 당신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에게 도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맹점을 지적해주는 것을 비판이 아닌 사랑의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불편함을 위협으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더 나은 사람으로 진화하기 위한 초대장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느 정도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옳아야 한다는 충동을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뢰의 가장 높은 형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는 당신의 관점을 나의 것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라는 내면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저항합니다. 그들은 교정이 아닌 인정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나침반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으로도 일어납니다. 그들은 당신 때문에 스스로를 다르게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충동적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숨을 한번 고르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합니다.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었을지 몰라도 당신과 함께하며 서서히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법을 배웁니다. 완벽하게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점진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의지는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바꾸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향력을 촉매제로 삼아 자신이 되어야 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이미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힘과 명확함, 그리고 신념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더 충만한 버전의 자신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변화의 가능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그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방어적인 태도 대신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피하거나 공격하는 대신 그 자리에 머물러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매번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문제를 함께 마주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보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견 다툼을 이겨야 할 싸움으로 보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 라거나 당신 말이 맞아, 그건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야 와 같은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변화와 발전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고 불안감을 드러내고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그 사람으로 여길 때 그들은 그 고통을 감내합니다.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안락한 영역보다 더 큰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노력은 필요하지만 더 깊은 관계를 약속하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그 불편함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이 변화의 고통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그가 당신을 포함하여 미래를 계획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자신의 사람이라 여길 때 그들은 당신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이번 주말이나 다음 달 계획이 아닙니다. 자신의 장기적인 인생 비전을 그리는 방식 자체에 당신이 포함됩니다. 이 변화는 점진적이고 조용하게 일어나며 항상 말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결정과 언어,
심지어 망설임 속에서도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백일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선택, 재정 계획, 주거 문제, 인생 목표와 같은 삶의 실질적인 틀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환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미래를 누군가에게 투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현실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결정들로 시작됩니다. 당신과 더 가까이 있기 위해 특정 직장을 선택하고 당신과 함께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꾸고 미래에 어디서 살지, 자녀를 가질지,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대화를 우선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더 이상 개인적인 사색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론이 아닌 현실로서 그 방정식의 일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정이 압박이 아닌 자연스러운 조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당신을 잃지 않으려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포함된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미래 비전은 당신을 중심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존이 아닌 깊이의 신호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나 대신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사하면, 만약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과 같이 미래를 그리는 문장 속에 자연스럽게 당신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언어적 변화는 항상 의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더 깊은 심리적 진실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자아 개념에 포함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그들의 정체성과 통합된 것입니다. 개성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들은 단순히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감정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당신의 정서적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일부에는 대가를 치를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시간을 쏟으며 불편하더라도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장기적인 투자는 극적인 선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함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움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미래로 이어지는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들이 하는 말보다는 행동에 있습니다. 그들은 재정을 더 진지하게 관리하기 시작하고 내 집 마련이나 저축, 안정적인 삶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책임감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바로 당신을 부양하고 지탱할 수 있는 삶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놓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놓지 않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놓아버립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책임, 한때는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약속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혼란과 긴장, 거리감, 심지어 내면의 갈등 속에서도 당신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편리하거나 특별한 것을 넘어 필수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그 정도로 사랑한다면 그들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더 깊이 파고들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저항의 첫 신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도망치는 대신 명확함을 찾으려 손을 내밉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삶에서 단순한 새로움을 넘어 그들이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로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갈등 상황에서 가장 명확해집니다.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 논쟁하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떠나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을 그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정반대의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듣기 힘들 때에도 경청할 것이고 관계를 끊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일 때에도 대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즐겁지 않더라도 자신의 감정적 단점과 마주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내면의 싸움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적인 마찰이 있을 때 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감이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회피하려는 성향과 싸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그들은 그것들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 싸웁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을 잃지 않기 위해 기꺼이 무엇과 맞서 싸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불편하더라도 사과할 것이고 익숙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하더라도 기꺼이 자신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을 잃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그가 당신의 모든 계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정도 수준의 감정적 관여에 도달하면 그들은 더 이상 사랑을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감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약속이자 특히 시험에 들었을 때 현재에 머물고 책임감을 다하려는 의식적인 선택으로 봅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황홀경을 좇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진실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신은 복잡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적인 필요와 과거의 상처, 두려움이나 의심의 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위협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성한 책임으로 여깁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마치 섬세하고 복잡한 예술 작품을 다루듯 그들의 감정 세계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두게 만드는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부드러움을 이끌어내는 경외심으로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이협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리감을 무기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계속 추측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설령 그들에게 공간이 필요하더라도 그 공간이 떠나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마치 중력처럼 당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편안함보다 더 강한 무언가, 바로 진실에 의해 당신에게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재 속에서도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곁에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변호하고 당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며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에 있어서도 충실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유대를 위협하는 관계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눈앞에 없을 때에도 당신에 대한 헌신은 희미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들이 당신 안에서 발견한 것은 복제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다른 대체제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더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안식처로 여깁니다. 누군가 당신을 이런 식으로 볼 때 그들은 일시적인 불편함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 주위에 더 두꺼운 벽을 쌓아 그것을 보호합니다. 오직 무언가가 한 사람의 영혼의 일부가 되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강렬함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헌신적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붙잡고 있을 때, 거리가 멀어져도 꾸준함을 유지할 때,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다시 돌아올 때, 갈등 속에서 더 단단해지기보다 부드러워질 때, 그리고 당신의 결점을 본 후에 덜이 아니라 더 헌신적으로 변할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의 운명의 상대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깊이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을 위해 인내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해 자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체 불가능해진 무언가를 위해, 바로 그런 존재가 된 누군가를 위해 몇 번이고 인내하고 변화하며 다시 싸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따뜻한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도 이처럼 소중하고 단단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런 사랑을 매일